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산업기사 여러분, 2015년도 1회의 두 번째 과목인 전자계산기 구조예요. 자, 과락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회차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꼼꼼하게 따지는 아주 기초 수준의 이론을 잘 알고 있는지 용어 문제와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 계산 문제가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던 진법 변환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료의 표현과 관련해서 좀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고요. 논리와 관련된 논리 회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다른 회차에 비해서 기본을 충실히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수준 높은 응용 문제를 보셨어서 이번 산업기사 2005년도 1회 기출문제를 보시면 실망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 쉬워서 당황할 수도 있는데, 한번 문제 20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21번 해서 자, 프로세서와 관련된 문제, CPU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자, 용어 문제라고 살펴보시면 돼요. 레지스터의 종류들 문제입니다. 자, 21번 메모리로부터 패치한, 패치가 뭐죠? 인출이에요. 자, 패치한 메모리를 접근해서 가지고 오는 패치한 데이터는 어떤 레지스터로 전송되는가? 메모리를 접근했냐가 아니고요. 무엇을 가지고 접근했냐가 아니고 패치한이에요. 한글이 참 재밌죠? 접근해서 가지고 나온 출력 결과의 데이터예요. 레지스터의 종류 묻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얘는 어떻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실려서 나옵니다. 그렇죠? 메모리를 접근할 때는 뭐 MAR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로 접근을 하고, 메모리와 관련해서 지금 데이터를 담아서 나오는 건 MBR입니다. 자, 우리 공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 MM 나오면 메모리, R 나오면 레지스터. 자,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버퍼인지 어드레스인지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두고, 메모리, 그렇죠? 네. 메모리를 접근해야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접근을 해서 주소를 알고 주소로 접근하는 거죠. 아, 담아서 나와야 되죠. 뭐를? 내용을. 어디에? 워드 단위로. 자, 그럴 때 주소를 찾아갈 때 그 찾는 주소를 어디다가 담아놓느냐? 메모리에 딱 붙은 레지스터, 메모리 레지스터예요. 그 중에서 뭐 MAR, 어드레스, 그쵸? 예, 그걸로 접근하고 한국말이죠. 패치했어요. 담아서 어디에? 메모리에 붙은 레지스터에 실어서 나온 거죠. 버퍼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메모리에 붙은 레지스터예요. AR 또는 DR 레지스터를 이용하기도 하죠. 데이터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자, 그러면 여기는 1번 MBR, 정말 기초적인 문제, 난이도 뚝 떨어져서 용어 문제 나온 거예요. 보통은 PC가 많이 나왔어요. 프로그램 카운터. 뭐예요? 현재 수행할 명령은 얘고요.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입니다.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 IR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니까 명령어 더할 건지 뺄 건지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 문제니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한 데이터는, 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뭐 MBR입니다. 자, 그럼 22번 볼게요. 여러분 22번 뭐예요? IR, I가 뭐예요? 인풋, O는 뭐죠? 아웃풋. 자, 그럼 인풋, 아웃풋과 관련된 인풋, 아웃풋 채널 문제네요. 그렇죠? 채널이 뭐예요? 인풋, 아웃풋 전용 프로세서 해서 IOP라고 부르죠. 인풋, 아웃풋 전용 프로세서. CPU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입출력 작업을 한다. 인데 관련하여서 멀티플렉스 채널은 어느 장치에 주로 이용하는가? 자, 멀티플렉서 종류 두 가지 있기는 한데 여기서 IO 멀티플렉서는 라인 프린터. 자, 출력 장치 맞죠? 네, 라인 프린터가 멀티플렉서에 주로 멀티플렉서 채널을 이용해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입출력을 수행합니다. 자, 23번. 간단하게 볼 건 간단하게 보고 숫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 게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의 특징이죠. 자, 이번 회차에 아유 이거 정말 이진수도 아니고 팔진수는 당황할 정도로 낯선 문제예요. 대부분 이진수 진법 변환을 묻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 진법 변환을 묻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수학 배우셨던, 알고 계시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진수 127을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10진수. 자, 8진수로 변환하세요. 자, 지금 보기 다 나와 있죠?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거 다 8진수예요. 실제 시험제 지문에 이렇게 밑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수 있지만 8진수로 변환해라. 8진수 변환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못하시진 않잖아요. 좀 배운 지가 오래돼서 좀 당황하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정말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정말. 합격하시라고 나온 거죠. 자, 8 해서 8로 나누면 8진수로 변환되겠죠? 이거 정말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8 하나 들어가고 몫이죠? 그리고 나머지 구하시면 되죠. 그죠? 예. 뭡니까? 8, 1, 8, 3, 5, 8에 40 8, 5, 8에 40, 120 나머지 7 그죠? 예. 자, 얘 보시면 알겠지만 맨 끝자리 7 아닌 거 답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적을 거니까.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다시 한번 8 나눌까요? 아유, 나눌 수가 없네요. 0이네. 2네요, 1. 아이고, 깜짝 놀랐네. 1. 그렇죠? 네. 그러면 뭡니까? 아, 7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적을까요? 뭐예요? 1, 7, 7.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거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푸시고. 재밌게 한번 풀어볼까요? 저희는 8진수로, 10진수를 8진수로 변환하려면 127, 왜 12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127이라는 숫자를 굳이 이 시험 출제위원이 127을 짚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10진수예요. 이렇게 변하는 건 어때요? 10진수를 2진수로 그리고 8진수로. 이거에 더 익숙한 게 IT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도 그렇지만 이렇게 10진수 중심을 2진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8진수로 변환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127 냈어요. 그렇죠? 이거야 뭐 출제위원회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실 것까지는 없죠. 여러분은 정답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니까. 근데 굳이 10진수 127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진수 127은 2진수로 따지자면 1, 2, 4, 8, 16, 32, 64, 127입니다. 자, 1이 1, 2, 4, 8, 16, 32, 64 해서 둘, 넷, 여섯, 7개. 이만큼 되면 이게 2진수 127의 10진수 127의 2진수 표현이에요. 그죠? 꽉 찼죠? 7자리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2진수를 8진수로 3비트씩 묶어서 한 자리를 만들어라. 이걸 원했던 거. 이걸 요런 절차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정답만 하시면 돼요. 자, 2진수를 8진수 2의 3승이 8이기 때문에 자리에 가중치 세묶음으로 묶습니다. 세묶음 부족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00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으시려고 문제가 127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자리 가중치 2의 0승 1, 2, 4. 자, 1 더하기 2 더하기 4는 뭐? 7.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4 니까 7. 여기는 뭐예요? 1이니까 1.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실 수 있고 풀고 묶고 해서 답이 뭐예요? 4번에 127. 한번 풀어드렸어요. 이게 빠르신 분 이렇게 아니면 난 모르겠다. 수학 그때 그 시절로 가시는 분 저렇게 풀어도 아까 177이 아니고 177 8진수가 나오죠. 예. 저게 127을 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24번 볼게요. 자, 컴퓨터에서 정수를 표기할 때 크기를 제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가 왜 이런 자료의 표현을 공부해야 할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왜 자료의 표현을 표현해야 되냐면 컴퓨터라는 건 제한된 공간에서 수를 표현하는데 가능한 한 많이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한을 받는다라는 표현 의미 있고요. 자, 정수를 표기할 때 제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워드의 비트수예요.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이동에 있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비트의 묶음이 정해져 있는데 그 워드 상대적인 단위예요. 자, 워드는 뭐예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 기본 단위는 비트, 워드에서 바이트 단위인데 그게 풀워드, 하프워드, 반쪽짜리, 더블워드.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보통 2바이트, 풀워드 4바이트, 반쪽짜리 2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상대적으로 단위를 적어놓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워드의 비트 수가 다를 때 이묶음 처리, 이묶음 처리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제한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워드, 한 단위 처리 단위. 아까 MBR 배웠죠? 그 비트 수, 레지스터의 수도 더 늘릴 수 있는데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다. 워드의 수로.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자, 오퍼레이션 한글로 뭘까요? 저희 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영문 썼다가 한글 썼다가 한자어 썼다가 용어가 왔다 갔다 해서 어렵죠. 똑같은 표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요? 최신 기출 보셔야 돼요. 자, 똑같은 용어인데 최신 기출 출제위원이 낸 문제와 과거 문제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세요. 자, 외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만 익숙한 단어는 최신 기출.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중요한 거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가 타임.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고.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뭐예요? 명령. 근데 그거보다 작은 소단위 명령이에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모여서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명령어. 그렇죠? 예. 그래서 자잘한 단위들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뭐예요?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26번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 문제들과 연산 동작들의 결과 묻는 문제가 이번 회차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과 같은 시프트 레지스터. 자, 시프트 레지스터. 이것도 웃기죠? 시프트 레지스터는 뭐예요? 이동. 시프트가 이동이란 뜻이죠. 레지스터 내에서 시프트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비트 왼쪽으로. 그죠? 예. 왼쪽으로 이동을 하래요. 시프팅을 하래요. 오른쪽이면 right입니다. 자, 시킬 때 실제 이 레지스터의 내용은 무엇인가? 얘는 산술 시프트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산술 레프트 시프트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문제에서 자, 보기에 10진수 양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얘가 이진수 양인데 시프트 레지스터가 지금 이진수 상황이에요. 근데 얘를 왼쪽으로 2비트를 미르래요. 산술 레프트 시프트. 더 정확하게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방법은 부호와 이의 보수를 가정한, 그렇죠? 부호와 이의 보수를 가정한 산술. 자, 산술이면 맨 앞자리가 부호 자리고 자리에 가중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중치를 흔든다는 거죠. 자, 다른 데 옮기는 게 아니고 이 시프트 내에서 왼쪽으로 2개를 밀어요. 그렇죠? 자, 시프트 동작은 3가지 단계를 가지고 움직여요. 하나는 밀어, 버려요. 방향을. 그리고 따라가요. 이동하고 패딩, 채워요. 빈 공간을. 이렇게 3단계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레지스터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지에다 이렇게 적을 거죠. 자, 제일 먼저는 왼쪽으로 2개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전체의 비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밀어요. 그러면 이 0이 이 자리에 오겠죠. 그렇죠?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0. 부호 자리지만 신경 안 쓰고 밉니다. 그렇죠? 자, 0, 0, 0. 그 다음에 1, 0, 1, 0, 1, 0. 아유, 뭐 이렇게 넷, 여섯, 여덟, 열, 2자리군요. 2, 넷, 여섯, 여덟, 열이고, 자, 밀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빈 공간이 2개가 나오죠. 밀어서 버리고 움직이고, 이 0은 뭐예요? 패딩 동작이라 그래요. 채우기 동작. 무조건 0으로 채워요.
이게 왼쪽 시프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빈칸 0으로 채워요. 0, 2개. 자, 이거 이진수로 바라보고요. 이 레지스터의 내용 10진수로 변환하고 있네요. 참 웃기죠? 왜 여기다 0은 했니?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합니다. 이진수. 답을 10진수로 변하래요. 이진수 0이 이렇게 많네요. 그쵸? 예. 얘는 뭐 진법 변환의 대상이 안 되고 10, 10, 10, 00, 둘, 넷, 여섯, 여덟, 12 이진수죠? 10진수로 변하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방법으로 변하면 됩니다. 2에 0승, 1승, 2승, 2에 3승 0승, 1승, 2승, 2에 3승 더하기 4승, 2에 5승, 6승, 2에 7승. 그쵸? 예. 자, 그래서 2에 3승 1, 2, 4, 8 더하기. 그쵸? 예. 16 아니고 2, 4, 8, 16, 32. 64, 128. 자, 128 더하기 32 더하기 8은 뭐죠? 여러분 더하기 저보다 더 빨리 수행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168, 10진수다. 라고 해서 답이 뭐예요? 이렇게. 자, 이거 정말 시험장에 가면 막상 두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산업기사분들 좀 졸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귀찮아해요. 하지만 시험장에서 조금만 집중하면 문제 과랑 안 맞고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과랑 나오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데 산업기사분들은 의외로 전자계산기 구조 과랑 많이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꼼꼼히만 풀면 점수 놓칠 일이 없죠. 그렇죠? 아무리 계산 문제라도 포기를 해요. 계산 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 다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맞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자, 그러면 자 문제 맞아 볼게요. 이런 거는 문제 한도 끝도 없이 명령어들을 다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왔던 문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닌 것은 딱 제외하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세스가 아니고 써져 처리하는 놈. 명령 집합에서 기본 단위 집합에서 레지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어들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이터 전송 동작이 아닌 것은, 전송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아닌 것은, 그렇죠?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전송, 즉 이동이죠. 자, 쉬프트가 있고요, 로드가 있고요, 스토어가 있고요, 무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송은 뭐냐면 대상이 두 개여서 한 군데에서 한 군데 레지스터로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배운 쉬프트는 뭐예요? 이 쉬프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연산 동작을 하는 거죠. 처리, 그쵸? 네. 자, 로드, 스토어, 무브, 얘는 전송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의외로 지금 1번이 답인 적은 별로 없었고요. 로드와 스토어는 어떻게 별표 치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셔야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자, 왜? 자, 전송 중에 누구와 누구와의 전송? CPU와 뭐예요? 메모리. 매번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자, CPU 내에 더 정확하게는 레지스터라는 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송합니다. CPU의 내용을 메모리에 뭐야? 메모리 기억장치 하는 명령을 스토어라고 해요. 스토어가 저장하는 거죠. 메모리에 저장해야지. 그럼 반대로 메모리에 있는 걸 CPU로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거. 이걸 뭐예요?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임 설치하시면 로딩 100% 하는 거 CPU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프트 동작 아닌 것은으로 했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영어를 썼다가 한글로 썼다가 정말 전자계산기 구조 너무해요. 자, 문제는 짧으니까 짤막짤막하니까 이 문제도 꼬지 않았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나왔다는 건 난이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자계산기 구조. 근데 용어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표현이 너무 간결해졌어요.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예기치 않은 일. 이 예기치 않은 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2000년대 초반의 기출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그쵸? 아니면 2000년대 중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발 상황.
CPU가 예상 못한 돌발 상황이란 표현을 써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고 CPU란 표현을 또 씁니다. 자, 발생했을 때 제어 프로그램에게 알려주는 것.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은. 자, 컴퓨터는 항상 예상해요.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에서 외부에서 A 키보드 누른 게 삐삐삐 신호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어 프로그램에게 알려요. 이런 상황을 뭐요?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인터럽트. 인터럽트를 인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20문제 전자계산기 구조 나오죠? 인터럽트 몇 문제? 20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원래 2문제에서 3문제까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럽트인데 20문제에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이번에는 용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인터럽트 문제 바로 나오네요. 자, 대부분의 돌발 상황은 컴퓨터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심각한 돌발 상황이에요. 그렇죠? 외부에서 키보드 A를 언제 누를지, 엔터를 언제 칠지 어떻게 알아요? 또는 컴퓨터 전원을 뺄지. 그렇죠? 정전. 자,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할 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A를 동시에 눌러요. 프린터는 나가야 되고. 그렇죠? 이거 어떡합니까?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선순위 너 먼저 모두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정을 합니다. 아예 사전에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요. 예, 이게 외부냐 내부냐 해서 규칙을 정해요. 자, 그래서 3번 여러 개의 인터럽트 요구가 들어왔을 때 동시에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우선순위와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 처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는 폴링 그리고 데이지 체인 방식. 용어 문제로 관연도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전반적인 그냥 일반론상에서 인터럽트 문제가 지금 2문제 나왔어요. 자, 2문제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20문제 중에 2문제면 10%예요, 여러분. 그죠? 네, 갑니다. 저희는 전자계산기 구조 반 이상 맞으면 너무너무 잘하고 과락 아니면 다행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31번. 자, 이런 문제가 올해 2015년도 1회의 특징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정말 없어요. 그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그렇고 이 과목도 그렇고 맞으라고 냈는데 여러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너무 쉬워서. 그죠? 쉬워서 갑자기 놀래버렸어요. 자, 봤더니 보조기억 장치 내 데이터의 크기를 작은 순으로 배열한 것은 크기 순으로라는 건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라는 표현.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얘가 봤더니 데이터의 보조기억 장치 내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단위, 데이터베이스적인 단위, 자료의 표현 단위인데요. 자, 봤더니 필드가 아이템, 그리고 논리적인 작업의 단위 레코드, 블럭, 파일 해서 필드, 아이템, 레코드, 블럭, 파일 요렇게, 그죠? 표현한 걸 외부 장치, 외부 보조기억 장치에서 데이터의 크기예요. 내부는 0일의 비트 단위로 따지잖아요. 얘는 정보의 논리적인 의미론을 가지고 필드가 모여서 아이템화된 걸 레코드로. 그죠? 필드, 레코드. 그죠? 네. 그리고 큰 단위 파일, 얘네들을 모으면 데이터베이스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DB까지 보고 있진 않아요. 자, 32번. 자, 이 문제도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죠. 이 문제도 관연도에 비해서 용어도 심플하고 너무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죠? 네. 스택이라고 읽죠? 스택과 관련된 명령어의 형식은 0, 0, 1, 2. 이거 뭡니까? 0 주소 명령어, 1 주소 명령어, 2 주소 명령어, 3. 자, 우리가 명령어 형식이 있습니다. 주소와 레지스터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주소의 레지스터부의 개수에 따라서 0, 1, 2로 나누는데 자, 명령어를 똑같은 명령어를 자, 대상. 그 주소의 대상을 어떻게 스택을 이용을 해서 명령어 처리를 하는 걸 0주소 명령어. 얘는 뭡니까? 1 주소는 ACC. 그죠? 무상기죠. 이용하고
2, 3은 범용 레지스터들을 이용해요. 일반적인 레지스터. 스택 하면은 0 주소 명령어. 자, 스택은 얘기 드렸지만 100문제라는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2문제에서 3문제까지도 나와요. 저 스택과 관련된 문제. 자, 그런데 전자계산기 구조는 명령어와 관련하여서 0 주소 명령어 형식과 관련해서 스택이 나왔네요. 너무 쉬운데요? 자, 33번. 자,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심플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매번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셨어요. 이론반 수업 들을 때 문제 너무 많이 풀어드려서. 그죠? 자, 그러면 롬이죠, 롬. 컴퓨터의 내부 주기억장치 중에 롬이라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기억장치 하면은 기억을 시키는 놈이잖아요. 직사각형으로 많이 그려요. 이 안에 비트들이 저장이 되니까. 자, 그러면 롬의 크기. 메모리니까 크기가 클수록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주소선의 수가 11개이고 데이터의 수가 8개인 롬의 내부 조직을 나타내는 것은 이 메모리예요, 여러분. 메모리의 용량은 어떻게? 세로 곱하기 가로예요. 그리고 단위는 비트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에 지금 비트. K 비트예요. 바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 풀 때 뭔가 계산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단위의 통일이에요. 자, 그래서 비트로 딱 정해 놓고 보시고, 자, 직사각형은 이 비트들이 나열되는 거니까 뭐? 넓이라고 얘기했죠? 곱하기 딱 치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데 얘네는 세로 곱하기 가로 한다 그랬죠?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들어오죠? 주소를 타고. 주소선의 개수예요, 개수. 그렇죠? 그리고 나가죠? 예. 데이터선. 롬이니까 읽기만 하겠네요. 쓰지는 않고 나가겠네요. 데이터 담아 나가겠네요. 자, 그러면 개수는 여기가 11비트래요. 이 선, 라인 수가. 11차선. 그쵸? 얘는 뭡니까? 8차선. 8비트 딱 두께.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8이 어디로 와요? 이렇게 한 번에 담아 나가는 아까 얘기한 MBR 크기. 자, 여기에 크기 8비트구나. 그죠? 자, 그럼 여기가 11이라는 거는 여기가 11차선이니까 여기에서 쫙 매핑될 때 2의 11승계. 이 8비트가 2의 11승계가 나열되어 있구나. 해서 어떻게 왼쪽에 2의 11승 적고 오른쪽에 8 적으면 단위 비트. 그죠? 그럼 뭐예요? 주소선의 수 여기에다 적고 데이터의 선 수 여기다 적으면 되죠. 자, 그러면 내부 조직을 나타내는 건 뭐예요? 2의 11승 곱하기 8. 근데 없네요. 자, 2의 11승을 뭐라고? 2의 K라고 표현한 거죠. 2K. 그쵸? 예. 답이 뭡니까? 자, 그래서 1번이죠. 자, 2의 K 여러분이 낯설어 하시는데 다시 볼까요? 2의 11승은 뭐죠? 자, 2의 11승은 10 더하기 1이 11이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2의 10승 곱하기 2의 1승.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2의 10승은 K예요. 자, 앞으로 오고 해서 2K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낯설으신 분들은 이 문제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은 1번이에요. 자, 34번입니다. 볼게요. 반가상기 문제. 정말 오래간만에 나오네요. 매번 정가상기 나오다가 반가상기 나와요. 자, 논리회로 중에서 컴퓨터는 내부에 어떻게 모든 일을 덧셈회로 중심으로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모든 일은 컴퓨터의 기본 회로는 덧셈만 합니다. 빼기도 덧셈으로, 곱하기도 덧셈, 나누기 덧셈입니다. 그래서 회로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합 논리 회로죠. AND/OR와 낫을 막 연결시켰다. 그 중에 반가상기. 반쪽짜리 가상기래요. 그래서 뭐예요? 애더인데 하프 애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프 애더. 하프 애더 HA. 자, 논리 게이트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더하기 하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합을 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리올림수. 그렇죠?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자,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두 개의 출력이 나오는 게 하프 헤더예요. 그죠? 예, 여기가 만약에 A, B의 입력이 있을 때 결과가 두 개가 나와요. S와 C. 하나는 합을 구하고 하나는 뭐예요? 자리올림수. 덧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회로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예, 자리올림. 자, 캐리라고 얘기를 하죠. 캐리. 자, 그런데 논리게이트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 안쪽에. 자, 합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 그랬죠. 이게 AB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는데 합인 경우에는 논리식이 어떻게 되냐면 A, B가 이렇게. 자, 자리올림수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OR. 얘는 이렇게 AND.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보면 얘는 AND 게이트 하나와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 하나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답을 봤어요? 없네요. 그죠? 답을 봤는데 없네요. 일단 AND가 없는 얘는 답이 아닌 거고. 왜 익스클루시브 OR가 없지? 인 겁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OR 표현은 A, B 둘이 달라야 1이기 때문에 A, B, A바 B 더하기 A, B바. 자, 이걸 익스클루시브 OR라 그러죠. 자, 얘 회로적으로 얘기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는 낫이죠. 여기도 낫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붙었죠? AND 두 개. 중간에 뭐예요? OR. 자, 그러면 여기 종류 봅시다. AND, NOT, OR가 필요하네요. 3번. 개수적으로는 안 물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요. 유치하게. 이게 쉬운 문제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이 수식 알아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AND 게이트 따지면 3개, OR 게이트 1개, NOT 게이트 2개가 있는 게 이 문제의 정확한 해설입니다.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셔도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건 정말 오래간만이 아닐 정도로 처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면 이후에도 가까운 근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2005년 1회 이후에 가까운 근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냥 쉽게 보십시다. 이걸 3개, 1개, 2개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답은 4예요. 저 지금 회로 안 그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회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절차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린 정보처리 시험을 보는 거지 공무원 시험, 그렇죠? 예, 전산직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상기 난리 났네요. 우리는 반쪽짜리 가상기 공부 방금 했는데 정가상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정가상기 반쪽짜리는 뭘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정가상기는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풀헤더예요. 풀헤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여러 자리를 붙여놨을 때 자, 아랫자리에서 올라온 자리까지 더해서 3개를 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당연히 가상기니까 합 나오겠죠? 그러면 보통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정가상기를 이룰 때 회로는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해서 반가상기 2개와 OR 게이트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서 문제랑은 차이가 뭐예요? 하프 헤더가 아니고 풀 헤더죠. 얘는 입력이 A, B 3개예요. 이 차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도 더하기니까 합과 자리올림수가 나와요. 근데 이건 이 이후 자리의 자리올림이고 얘는 그 다음 자리로의 자리올림. 해서 아무튼 가상기이기 때문에 합과 자리올림인데 지금 여기서 합에 대해서 식이 뭐냐 묻고 있어요. 그죠? 자, 봤더니 S는 A 익스클루시브와 B 익스클루시브와 C 하위에서 올라온 익스클루시브와 뭐 먼저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자, 입력이 저는 A, B라고 했고 저기 지금 우리 보기에는 X, Y로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잘 보이세요? 자, 그러면 자리올림수는 C의 I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A, B를 AND 한 다음에 OR 게이트로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A 익스클루시브 OR B의 AND C, I
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외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 강의에도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 풀헤더는 하프 헤더 2개랑 오화 게이트 1개 필요한 겁니다. 이 내부가 그렇게 생겼다라고요. 그죠? 예, 그전 시험 문제는 그 문제가 나왔고 지금은 조금 더 난이도가 뚝 떨어져서 한만 물었어요. 자, 그러면 36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자료의 표현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구성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오래간만에 팩 형식에 대해서 묻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팩 형식이 그 전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간에. 예. 자, 근데 마이너스 9를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출제위원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러 오기 전, 그러니까 시험 보러 오기 전에 공부할 때 컴퓨터에서 마이너스 9를 정보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표현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마이너스 9는 뭐죠? 정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료의 표현인데 이진 정수의 내부 표현법 공부하고 왔니? 이걸 묻는 거죠. 자, 픽스드 포인트. 표현 방식. 고정소수점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4개네요. 보기는 실제적으로 부호와 절대값, 부호와 1의 보수, 부호와 2의 보수, 이게 이진정수로 표현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9를 10진정수 형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은 아니고요. 그렇죠? 답은 4번인데 여기에 부호와 부호와 부호화를 붙이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부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정수는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부호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자, 부호는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이걸 이진수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플러스는 뭐요? 0. 마이너스는 뭐예요? 짝대기 1. 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16진수. 16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C를 A 플러스를 C, 마이너스를 D로 표현해요. 그죠? 예. C, D. 그리고 얘를 4자리 비트로 표현하면 C는 뭐예요? A가 10이고요. B, C, D. 10, 11, 12, 13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게 D. 12가 C이기 때문에 C는 1100, D는 1101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부호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부호 자리가 요 자리. 맨 왼쪽 최상의 비트가 부호 자리예요. 이진정수 표현법에선. 잘했군. 마이너스. 그러면 뒤에 있는 9를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러면 9는 어떻게?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8 더하기 1, 9 맞죠? 예, 맞아요. 이걸 보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세요. 자, 0은 1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꿨어요. 잘 보이시나요? 직접 해볼 걸 그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의 보수, 2의 보수는 어떻게? 마지막 자리에 플러스 1만 해줘요. 0 더하기 1은 1. 맞는데요? 그래서 1, 2, 3번 확실히 맞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팩 형식은 뭐냐? 10진, 팩 형식의 10진 표현법. 팩과 언팩이 있는데 이런 팩일 경우에는 가장 한 자리, 10진수 한 자리를 4자리의 이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정말 마지막에 표현했고요. 이 위치가 바뀌었어야 돼요. 팩 형식의 표현은 마지막 자리일 경우엔 부호와 숫자 비트, 디지트 비트예요. 그러니까 디지트, 숫자의 마지막 10진 자릿수 한 자리는 부호가 앞에 오고 숫자가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자, 여기 보시면 10진 팩 형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도 틀렸네. 그쵸? 1101인데. 그쵸? 1102.
구는 표현을 했고 마지막에 표현하는 제가 틀린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1D니까 마이너스니까 예.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 1101. 그래서 1101 구는 1001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럼 37번 보시면요. 인터럽트. 인터럽트 몇 번? 4번? 3번째 나오네요. 자, 인터럽트와 관련해서 우선순위 앞에서 나왔고 인터럽트의 정의 나왔고 얘는 뭐냐면 인터럽트의 처리 시 현재 명령어 실행을 끝낸 즉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자, CPU는 자기가 할 일을 잘 합니다. 실행의 절차. 그죠? 그리고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나는 지금 뭐 했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가 외부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이거예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까지는 끝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 하지 해가지고 PC라는데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나 지금 100번지 하고 있었는데 인터럽트 걸리면 100번지까지는 다 수행하고 다음에 101번지 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인터럽트 처리하러 가야 되거든요. 현재 마무리 치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저장해 놓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인터럽트 처리하러 가기 전에 PC를 스택에 복귀하면 다시 돌아갈 정보들을 스택 영역에 담아 넣어요. 그리고 가요. 자, 또는 메모리 0번지. 자, 그래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얘는 PC가 다음에 수행해야 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까지 문제에서 표현했고 그냥 간결하게 PC를 어디에다 저장하냐고요? 스택에 저장한다. 인터럽트 나오면 잘은 몰라도 Q 아니죠? 대Q 아니죠? 버퍼 아니죠? 뭐요? 스택. 그래야 처리하고 돌아올 때 스택을 보고 101번으로 갑니다. 자, 그럼 자, 38번 문제 간단한 용량 문제인데요. 문제 너무 쉬워요. 자, 기억형체의 용량 나타내는 단위. 자, 여기까지 맞아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고요. 자, 저희 킬로에서부터 볼까요? 킬로, 메가, GB, 기가, 테라, 페타 해서 킬로는 2의 10승 바이트. 비트 단위가 아니죠. 지금 바이트지요. 자, 그래서 바이트. 그죠? 네. 바이트 2의 20승, 30승, 40승, 50승 해서 답은 3번. 테라는 2의 40승 바이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9번. 서브루틴인데요. 서브루틴. 서브는 하위 루틴 얘기하는 거죠. 주 루틴, 메인 루틴이 있고요. 네, 메인 루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 루틴. 원래 중심 루틴으로 처리를 되는데 내용이 확장되다 보니 이 부분 영역을 자 서브루틴, 부루틴이에요. 서브, 부. 이 부분 처리하는 거를 이쪽에서 가서 처리하고 와. 이 부분이 더 확장될 수 있죠. 자, 이 부분 인터럽트랑 다르고요. 콜, 리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용되는 명령은 콜과 리턴이에요. 그죠? 짝을 이루어요. 그냥 가고 브랜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갔다 오는 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인데요. CCW. 자, 산업기사분들은 낯선 문제예요. 자, 채널 앞에서 채널 멀티플렉서 채널에 대해 얘기를 했죠. 자, 채널의 명령인 CCW 채널 커맨드 워드가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얘는 채널과 관련해서 주격 장치 내에 기억된 각 블록의 정보를 이 명령어 형태 CCW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없는 건 구성은 OP 코드. 그죠? OP 코드는 뭐예요? 여기서 명령 필드. 커맨드 필드를 얘기하고요. 데이터가 아니고 데이터 어드레스, 어디에 있는 필드 태그, 카운트 CAW, 어드레스 워드가 있고요. 여기서
얘가 CCW에 없다는 게 좀 특이사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40번엔 2번으로 이 문제 그대로 매번 나오니까 2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계산기 구조 2005년도 1회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기보다는 기본 문제에 충실한 좀 개선 문제, 데이터 표현 문제, 논리 회로 문제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좀 문제 숫자를 늘려서 놨네요.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이번 회차 문제는.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꼼꼼히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3년치, 5년치 기출문제 나오면 정말 나온 것만큼은 맞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